2025년은 을사년으로 60간지의 42번째인 청색의 을과 뱀을 의미하는 살을 상징하며 푸른 뱀의 해, 즉 청사의 해이다. 쥐띠는 오행으로 자수에 해당하여 2025년에 뱀인 을사와 만나 겁살이라는 특별한 기운을 품게 된다. 이 기운은 갑자생, 병자생, 무자생, 경자생, 임자생에 태어난 사람이라면 2025년에 반드시 만들어내는 신살이다. 겁살이란 12신살 중 하나로 이름에 죽일 살이 들어가 있어서 다소 두려움을 느낄 수 있으나 크게 염려할 필요는 없다. 사주명리학은 계절의 변화와 천문학에 따른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두고 있으며 그 본질 속에는 반복되는 주기성을 갖는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즉, 사주란 반복되는 주기에 따른 고찰인 것이다. 이처럼 현재 내가 어떠한 큰 흐름 속에 있는지를 직관적으로 이해하는 데 의미를 두고 현재 내가 처한 환경 속에서 할 수 있는 지혜로운 행동과 피해야 할 행동을 알아두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겁살이란 외부의 강력한 힘에 의해 빼앗긴다는 의미로 겁살의 바람이 불어올 때 자신의 주장을 펼치지 못하고 외부의 압력에 의해 어쩔 수 없이 굴복해야 되는 일이 생기며 일상이 장애물에 부딪히게 되었으로 인해 그동안의 노력은 전혀 보상받지 못하고 불필요한 문제에 휘말리기도 한다는 것을 뜻한다. 그러나 올해 2025년 을사년 쥐띠의 기운은 오랜 시간의 압박과 구속에서 벗어나려는 강한 의지를 나타낸다. 마치 깊은 잠에서 깨어나듯 그간의 억눌림을 뒤로하고 새로운 활력으로 가득 차 올라가는 해이다. 이는 쥐띠에게 있어 자신의 목소리를 높이고 자신만의 길을 개척하는 해가 될 것이다. 눌려있던 스프링이 힘차게 솟아오르듯 쥐띠에게 을사년은 잠재된 에너지와 가능성이 폭발하는 시기이며 이제는 과거의 제약에서 벗어나 용기와 열정으로 새로운 시작을 맞이할 때라는 것이다. 2025년 을사년의 도전은 쥐띠 안에 잠재된 힘을 불러일으키는 기회이기도 하다. 이제까지 미루었던 과제들에 맞서고 불가능해 보였던 것들을 가능하게 만드는 용기와 열정이 쥐띠들을 이끌게 될 것이다. 쥐띠는 이러한 투쟁심을 통해 자신도 몰랐던 잠재력을 발견하고 새로운 가능성을 탐색할 수 있으며 2025년 을사년은 쥐띠가 스스로의 한계를 넘어서고 숨겨진 재능을 활용하여 새로운 성취를 이루는 해가 될 것이다. 즉, 인생은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다. 부족함을 메우기 위한 끊임없는 노력 그리고 어려움 속에서도 빛나는 긍정의 마음가짐. 이것들이 바로 쥐띠가 나아갈 길을 밝혀줄 것이고 또한 타인을 위해 앞장서는 행동은 결국 쥐띠 자신에게 좋은 운을 가져다 줄 것이다. 변화는 한결같은 노력에서 비롯되며 그 변화가 우리의 운명을 새롭게 써내려 갈 것이다. 그렇다면 올해 이런 쥐띠의 겁살을 활용하여 상승의 기운을 탈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예로부터 왕족과 부유한 사람들은 보석과 장신구가 기운을 보호하고 상승시킨다 하여 평소 늘 착용하였다. 그러나 보석의 제대로 된 사용법과 자신의 기운에 맞는 것을 고르는 방법을 몰라 대부분 잘못 사용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그 효과를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오히려 화를 당하고 있는 분들도 많을 것이다. 무작정 값이 비싸다 하여 좋다거나 값이 저렴하다 하여 나쁜 것이 아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각각의 다른 능력이 깃들어 있는 보석을 자신의 기운과 알맞는 것으로 선택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금부터 2025년 을사년을 맞이한 쥐띠에게 상승의 기운을 가져다주는 행운의 보석과 그 기운을 이용하여 재물운을 끌어올려주는 놀라운 방법에 대해 알아보자. 2025년 그 어느 때라도 이 보석의 모든 기운을 최대로 발휘하는 방법을 익히게 된다면 올 한 해 부와 번영은 반드시 넘쳐나게 될 것이다. 올해 쥐띠인 사람들에게 겁살을 활용하여 상승의 기운을 끌어올려주는 행운의 보석은 토파즈이다. 고대 로마에서는 태양신 라의 축복을 받은 선물로 생명과 보호를 상징하며 신성한 보석으로서 힘의 원천으로 여겨졌다. 또한 고대 그리스인은 토파즈가 위기 상황을 마법처럼 사라지게 하는 신비한 힘이 있다고 여겼으며 악령으로부터 사람을 지켜주는 힘이 있다고 여겨
몸에 항상 지니고 다녔다. 특히 수면 중에 토파즈를 곁에 두면 가위에 눌리거나 나쁜 흉몽으로부터 해방된다고 전해진다. 불면증에 시달리는 쥐띠라면 숙면을 취하도록 토파즈가 도움을 줄 것이다. 인도에서는 불의 돌이라며 불렸으며 특히 힌두교에서는 토파즈를 착용하면 갈증이 해소되고 예지 능력이 생겨나며 생명이 연장된다고 전해지고 있어 현재까지도 신성한 보석으로서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토파즈가 돌연사를 막아준다는 전설은 유명한데 그로 인해 왕족과 높은 계급의 사람들은 늘 토파즈를 곁에 두었다. 또한 아프리카의 치유의식에서는 현재까지도 토파즈가 영적인 세계와의 교류를 돕는 역할을 하고 있다. 주술적인 면에서는 토파즈만큼 강력한 힘을 지닌 보석을 찾기 어렵기 때문이다. 토파즈는 악의 에너지를 차단하고 나쁜 징조를 없애는데 강력한 힘을 발휘한다고 알려져 있다. 이처럼 토파즈를 쥐띠 사람이 몸에 지니고 다니게 되면 신성한 힘으로 쥐띠 사람들을 지켜준다. 이 신비로운 보석을 착용하면 우주의 긍정적인 기운이 쥐띠 사람들을 감싸 안아 마음의 평화와 정신의 안정을 선사할 것이다. 토파즈는 강력한 보호의 힘을 가지고 있어 부정적인 에너지로부터 쥐띠 사람들을 지키며 긍정적인 에너지를 불어넣어준다. 토파즈를 지니고 있는 쥐띠 사람들의 모든 애군이 단번에 소멸되는 신비로운 경험을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쥐띠 사람들이 토파즈의 에너지에 열린 마음을 가지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끌 때만 가능하다. 그렇게 될 때 토파즈는 내면의 빛을 밝히고 삶의 여정에서 쥐띠 사람들을 인도하며 빛나는 등대가 되어주는 신비한 보석이라 할 수 있다. 이 행운의 보석 토파즈는 그 자체로도 쥐띠의 몸에 기운을 불어넣을 수도 있지만 금과 함께 착용하게 되면 그 힘이 더욱 크게 발휘된다. 옛 기록들을 살펴보면 금을 태양과 같이 빛을 불어넣는 귀중한 장신구라 하여 자신의 기운을 상승시키고 보호하기 위해 늘 착용하고 다니셨다. 금은 단순히 물질적 가치를 넘어서 재물운과 건강운을 강화해주며 기와 운을 조화롭게 하는 풍수적 의미를 지니고 있었기 때문이다. 특히 반지나 목걸이, 귀걸이와 같은 장신구를 갑오로 여기시며 대를 이어 후손들에게 물려주는 것을 집안의 전통으로 삼기도 했다. 이러한 금은 특히 왜소하신 분이나 양기가 약해지시는 중년 이후의 분들에게 최고의 풍수 도구라고 전해지는데 이는 금이 체내의 기를 조절하고 생명력을 불어넣는 데 탁월한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 행운의 보석을 반지, 귀걸이, 목걸이로 활용하여 쥐띠의 약해진 기운을 강화하고 운을 상승시킬 수 있을까? 놀랍게도 풍수하게 쥐띠의 건강운과 재물운을 상승시켜주는 간단한 방법이 전해진다. 이 방법을 익힌다면 2025년 을사년에 큰 부를 축적할 수 있을 것이다. 첫 번째, 건강운을 살리는 반지 착용법이다. 예로부터 풍수학에서는 손은 인체의 축소판이라 여기며 손가락의 형태와 혈액순환의 정도를 통해 건강의 이상 징후를 읽어냈다. 이런 지혜는 현대 한의학에서도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그러나 일상에서 매번 침술과 같은 치료를 자주 받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다. 이에 풍수학에서는 금반지를 착용함으로써 약해진 부위의 기를 보호하고 안정화할 수 있다고 말한다. 간이 약하여 늘 피곤하신 분, 심장이 약하여 혈액순환이 잘 되지 않으시는 분, 위와 장이 약하여 자주 체하고 속이 더부룩하신 분, 기관지가 약해 감기에 자주 걸리고 비염을 달고 사시는 분, 신장이 약하여 소변에 거품이 생기시는 분, 이러한 증상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지금부터 알려드리는 반지 착용법을 통해 건강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이다. 만약 간 기능이 약해 항상 피로를 느끼는 분이라면 엄지손가락에 금반지를 착용하는 것이 좋다. 엄지는 5손가락 중 가장 굵고 강한 기운을 가지고 있어 아주 가느다란 실반지로 기운을 중화해 주는 것이 좋다. 만약 심장이 약해 자주 놀라거나 혈액순환이 잘 안 되는 분이라면 검지에 금반지를 착용하면 좋고 실반지로 착용하는 것이 더 좋다.
검지는 심장과 연결되어 있으며 실반지를 착용함으로써 심장의 기운을 조화롭게 한다. 위장이 약하여 소화가 잘 되지 않는 분이라면 중지에 금반지를 착용하시는 것이 좋다. 이 역시 실반지를 착용하는 것이 더 좋다. 중지는 위장과 연결되어 있으며 금으로 된 실반지는 소화 기능을 원활하게 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폐나 기관지가 약해 호흡기 질환을 달고 사시는 분이라면 약지에 금반지를 착용하면 좋다. 약지는 다른 손가락보다 덜 사용되어 근육이 적고 기운이 약하기 때문에 조금 굵은 금반지로 기운을 보강하는 것이 좋다. 마지막으로 신장이 약하여 소변에 거품이 생기는 분이라면 새끼손가락에 조금 굵은 금반지를 착용하시는 것이 좋다. 새끼손가락은 신장과 연결되어 있으며 굵은 금반지는 신장 기능을 강화하는 데 도움을 준다. 이처럼 금반지를 착용하는 것은 풍수학적으로 건강을 도모하고 기운을 조화롭게 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 각 손가락에 맞는 금반지를 착용함으로써 우리는 자연의 기운을 끌어들이고 몸과 마음의 균형을 이루며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 두 번째, 재물운의 상승을 위한 반지 착용법이다. 반지는 풍수학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며 긍정적인 기운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항상 착용하는 게 좋다. 이는 남자와 여자 모두에게 해당되는 이야기이다. 재물운의 상승을 위해 착용하는 반지의 경우 반지의 굵기보다는 반지가 가진 의미와 자신에게 맞는 기운을 더 중요하게 본다. 풍수학에서 손가락은 개인의 기와 운명에 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신체 부위로 여겨진다. 손가락으로 성취운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특히 약지는 풍수학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데 이는 약지가 모든 손가락의 근육과 연결되어 있어 다른 손가락의 움직임을 조화롭게 만드는 화합의 손가락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그러하다. 그래서 약지는 모든 기운이 모이는 곳이며 번영운과 재물운을 살려주는 곳이라 하는 것이다. 또한 반지를 착용하는 손은 주로 사용하지 않는 손에 착용하는 것이 좋은데 이는 기의 흐름을 방해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조화를 이루게 한다. 오른손잡이는 왼손에, 왼손잡이는 오른손에 반지를 착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니 집안의 번영을 얻고 재물운을 높이고 싶다면 약지에 금반지를 착용해야 한다. 그리하면 약지에 모인 기운들이 끊임없이 흘러나와 재물운을 끝없이 상승하도록 도와줄 것이다. 세 번째, 귀걸이는 운을 만드는 아주 중요한 풍수도구이다. 나이가 들수록 귀걸이를 착용하는 것이 번거로울 수 있지만 귀걸이가 나의 재물운을 증진시키는데 큰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꼭 인지해야 한다. 전통적으로 귀가 큰 사람은 재물운이 좋다고 여겨져 왔는데 이는 귀가 부와 성취의 에너지를 끌어들이는 곳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귀걸이는 이러한 귀를 자극하여 에너지를 활성화하는 데 매우 효과적인 풍수도구로 작용할 수 있다. 귀걸이는 가능한 한 작고 가느다란 것이 좋으며 약간 늘어진 것이라면 더욱 좋다. 이렇게 귀걸이는 에너지 전도성이 뛰어나 풍수적으로 유리하다. 그러나 귀걸이 착용으로 인해 염증이나 통증이 발생한다면 이는 귀걸이가 부정적인 기운을 끌고 오는 것이기 때문에 착용을 중단해야 한다. 귀걸이는 재물운을 증진시키는 도구이지만 재물운을 끌어오는 귀를 상하게 하는 경우에는 오히려 운을 해칠 수 있기 때문이다. 네 번째, 목걸이는 절대 함부로 하면 안 되고 신중하게 선택해야 한다. 목걸이가 목 부분을 압박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끊어지기 쉬운 재질은 기의 흐름을 방해할 수 있으므로 피하는 것이 좋다. 또한 체형에 맞는 목걸이 줄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몸집이 작은 사람은 상대적으로 굵은 줄을, 몸집이 큰 사람은 가느다란 줄을 선택함으로써 음양의 조화를 이루고 개인의 기를 균형 있게 만드는 데 기여할 것이다. 그리하면 목걸이의 기운이 펜던트로 전부 모여 강한 바람을 일으키며 그 기운이 주변으로 퍼져나가 재물운을 강하게 끌어당기게 될 것이다.